안녕하세요. 농민과 함께하는 CNA 케미컬입니다. 최근 연작장애로 인한 염류 집적과 토양병 발생이 현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고 수확기에는 수확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저하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 사용량을 늘렸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작황을 보면서 걱정을 하시고 또 토양 분석을 하시면 실제로는 토양 내에 많은 양분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양분을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예 비료를 안 칠 수는 없지만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킬 수 있다면 염류 집적 감소와 수확량 증대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양 내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 토양 내 염류 집적을 경감시켜주고 칼슘과 황을 공급하여 생육 증진을 돕는 기능성 미생물 칼슘 제제인 슈퍼바이오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슈퍼바이오칼은 황이 48%, 칼슘이 29%,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인 인산염 가용화균이 10의 8승, g당 10의 8승, 1억 마리가 g당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특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칼슘과 인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칼슘의 특징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품질이 향상되고 또 병해충이 감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고구마 뿌리 발달 시험을 한 자료입니다. 칼슘의 양을 구분해서 좌측부터 적게 친 것과 우측으로 좀 더 양의 처리량이 증가한 그러한 실험 자료인데요. 뿌리 발근을 한 거를 보시면 칼슘 많이 처리한 곳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처리한 곳에 비해서 뿌리 발근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뿌리는 결국 건강한 작물의 생육을 돕는데요. 만약 칼슘 결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딸기의 팁번 현상, 그리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토마토의 배꼽 썩은증, 엽채류와 같은 경우에는 잎이 오그라드는 증상, 그리고 과채류나 과수류 같은 것은 사진처럼 이렇게 열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의 공급은 작물의 생육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산은 왜 중요할까요? 인산은 생육 초기 뿌리 발근부터 생육 후기에는 열과 낙과 방지, 품질 향상, 수확량 증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양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토양 분석을 하고 12추천서를 보면 밑거름은 치라고 나와 있는데 웃거름은 치지 말라고 이렇게 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주요 비료 성분 흡수 위치 때문입니다. 질소질 비료나 칼리질 비료와는 달리 인산질 비료는 오직 새 뿌리에서만 양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웃거름으로 시비를 하더라도 밑거름에 비해서 시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산질 비료의 밑거름 시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질소나 칼륨의 이동과는 달리 인산은 1년에 2에서 3cm밖에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 내에서 굉장히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산은 토양 내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 알루미늄 등 양이온과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정화된 인산을 이용해서 흡수를 증대시키고 칼슘과 황을 공급하는 것은 작물 생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인 슈퍼 바이오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슈퍼바이오칼의 핵심 기술은 불용성 인산염을 가용화시켜주는 인산염 가용화 기능성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산은 칼슘, 철, 아연 등과 같은 양이온과 토양 내에서 결합하여 불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바이오칼에 있는 미생물을 슈퍼바이오칼과 함께 처리하게 되면 제품 내에 있는 인산염 분해균이 이 불용성 인산염 고리를 끊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분해된 인산을 흡수를 도와주고 결합되어 있던 칼슘 및 미량 요소의 흡수도 도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작물의 양분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오칼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일반 칼슘과는 달리 완효성 유황칼슘이라는 점입니다. 완효성 유황칼슘으로서 최대 45일간의 비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칼슘과 황의 이용률이 극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내에 인산 흡수를 증대시키는 불용성 인산염 가용화균이 활동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을 덮고요. 최종적으로는 비료의 사용량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토양 내 양분 흡수를 도와서 염류 집적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오칼 사용 결과를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포도에 처리했을 경우에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를 보시면 송이마다 굉장히 알이 많고 생육간에 화진 현상이 줄어드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당도가 굉장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두께, 크기가 커져서 평균적으로 18과나 20과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처리 후에는 14과나 12과, 10과까지 좀 더 대과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도 대조구와 처리구 비슷한 크기를 대표성 있는 것을 이제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요. 관행구에 비해서 처리구가 무게가 한 10kg 정도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상추의 제품을 시험한 사진입니다. 200평에 5kg 한 동을 쳤는데요. 5kg에 한 동을 쳤습니다. 근데 슈퍼바이오칼 처리한 곳은 결주율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의 생육이 굉장히 좋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하를 했을 때 값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농민이 말씀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5kg에 또 5kg에 200평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슈퍼바이오칼, 우측이 대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망 20kg를 무작위로 뽑아서 비교를 해봤을 때 대조구에 비해서 처리구가 거의 한 20% 정도 증수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구당 무게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작에도 1200평에 한 포 20kg을 처리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900평에 20kg을 처리했는데요. 이양 후 일주일 뒤에 처리를 했고 3주 정도 지나서 사진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대조구에 비해서 처리구의 뿌리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점차 지켜본 결과 유효 분홀수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과거와 달리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실제로 도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도복률이 굉장히 감소되는 그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신동진 품종에도 한번 슈퍼바이오칼을 처리해봤는데요.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처리구에 비해서 무처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복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좌측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양분 흡수가 잘 되고 잎의 색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가 굉장히 굵고 절간이 짧아서 태풍에 넘어지는 도복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삼 같은 경우에 처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와 연작장애로 인해 수확량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비료 살포보다는 정량 살포와 함께 토양 내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슈퍼바이오칼은 품질 향상과 수확량 증대를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민과 함께하는 CN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